4cm라고 하였고, 여기서 한 변은 이 원의 둘레와 같으므로 4는 2파이 r과 같다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지름인 r은 파이분의 2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은 원기둥의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4cm라고 했으므로 4 곱하기 파이분의 2를 해주어 4 파이분의 8이 이 원기둥의 높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밑면의 넓이에서 높이를 곱해주면 부피가 나오므로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2제곱 곱하기 4 8 파이분의 8을 해주게 되면 파이분의 4 곱하기 4 파이분의 8이 되므로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주게 되면 파이분의 16 곱하기 1 파이분의 12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다음은 직육면체가 있고,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육면체가 있고, 이때 평면 CGHD의 평행한 평면을 10번으로 잘라 총 11개의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만든 11개의 직육면체 건널비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건널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이때 생긴 11개의 직육면체는 이 하나의 큰 정육면체의 건널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8 곱하기 8 곱하기 6을 해서 384제곱센티미터가 이때 생긴 11개의 직육면체의 건널비면서도 이 정육면체의 건널비에 포함되는 면의 건널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겉에 있는 부분의 넓이는 구했으므로 안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은 총 10번 잘랐다고 했으므로 8 곱하기 8 곱하기 10을 해주는데, 이때 한 번 자를 때 2개의 면이 생기므로 곱하기 2를 해주어 1280제곱센티미터가 이 안쪽에 생긴 넓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2개를 더해주어 1664제곱센티미터가 나오므로 11개의 직육면체의 건널비의 합은 1664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다음 그림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이고 높이가 10cm인 두 원기둥이 서로 겹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겹쳐진 두 밑면의 중심을 각각 5와 5'이라고 하고 두원 5'의 두 교점을 각각 A와 B라고 하였을 때, 이때 생긴 각 A5B와 A5'B는 서로 각의 크기가 같고, 이때 각의 크기가 90도라고 했을 때 겹쳐진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각이 서로 90도라고 하였고, 이때 위에서 보았을 때 A5, B5'은 정사각형이 되는데, 정사각형을 위에서 보았을 때 이 밑면의 넓이를 구해주려면 부채꼴 5'AB에서 삼각형 AB5'을 빼주어야지 그 넓이를 구할 수 있으므로 파이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90인 부채꼴의 넓이에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해주어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게 되면은 이때 이 선을 기준으로 이 한쪽의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가 있으므로 곱하기 2를 해주어 8파이-16 세제곱센티미터가 이 한 밑면의 넓이가 됩니다. 다음은 옆면의 넓이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이 밑면의 둘레에서 높이를 해주어야 나오므로 2파이 곱하기 4 곱하기
360분의 90인 이 하나의 호에서 곱하기 높이를 해준 다음 이것도 똑같이 두 개가 있으면 곱하기 2를 해주어 40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밑면은 총 두 개가 있으므로 8파이 마이너스 16 곱하기 2 플러스 40파이를 해주어 56파이 마이너스 32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왔으므로 겹쳐진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56파이 마이너스 32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20cm인 정육면체가 있어요. 이 정육면체 안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한 모서리 길이가 10cm인 정육면체를 바닥까지 담궜어요. 그런 다음에 이 정육면체를 꺼내왔을 때 줄어든 수면의 높이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물이 넘친 양은 넣어서 잠긴 거예요. 잠기도록 넣었다는 얘기지. 잠기도록 넣어. 그러면은 이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만큼 물이 넘쳐서 흘러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정육면체를 빼게 되었을 경우 그 부피만큼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큰 정육면체의 부피에서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를 뺀 값이 결국에는 큰 정육면체에서 Xcm가 줄어든 만큼의 부피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 곱하기 20이 밑면이고 20 곱하기 마이너스 X가 또 어디가 밑면이에요? 20 곱하기 20.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마이너스 X. 이거 우변이라고 하지 여기를. 네. 20 곱하기 20은 밑면의 넓이죠? 네. 거기서 거기다가 담갔으니까 네. 높이가 낮아져서 20 마이너스 X로 두는 거예요. 네. 예. X cm만큼 줄었기 때문에 20 마이너스 X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다 표시를 해줘요? 우변의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각각 좌변과 우변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7000이 8000 마이너스 400X가 같아져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양변을 똑같이 100으로서 나누게 된다면은 70은 80나 4X가 될 것이고 4X의 값은 10이 되므로 X는 2분의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분의 5cm예요. 됐어요? 이것도 해보도록 할게. 이와 같은 입체 도형이 있는데 요거를 앞에서 보았을 때 이런 모양이고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야. 가운데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자, 이것을 조합을 해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입체 도형으로 구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았을 때 지금 높이가 지금 11cm가 되고 있죠. 높이가 12cm.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10cm가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두 개 부분의 길이를 합산을 하게 되었을 경우 15cm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자, 여기를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도록 할 거야. 똑같이 A 부분, B 부분, C 부분. B 부분은 큰 원기둥에서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빼게 되면은 채워져 있는 부분의 부피가 나오겠지? 이거는 원기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가운데 있는 건. 그리고 A하고 C 부분은 이러한 원기둥이 있다고 하였을 때 이거를 기울였을 때의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부피가 지금 양쪽으로 절반으로 나눈 것과 같아져.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한다고 하였을 때 절반으로 나눠지는 거야. 높이가 같게
부피가 같아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기울어진 부분을 가로의 길이 요거 A하고 C 부분의 길이의 합을 이용을 해서 부피를 구할 거야. 이해된 말인지? 그렇게 해서 A하고 C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파이의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지름이 10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6이 되겠지. 그래서 6의 제곱 곱하기 15에다가 마이너스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을 빼야 되겠죠? 안쪽에 있는 부분을 빼야 돼요. 안쪽에 있는 부분의 밑넓이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2cm가 되니까 파이의 2제곱 곱하기 1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원기둥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개의 부피를 구한 상태에서 빼요. 그리고 그거를 절반으로 나눠야지 기울어진 부분의 부피가 나오겠죠. 그러면 저기 A와 똑같은 그 원기둥의 절반을 그러면 A랑 C를 원기둥으로 둔 다음에 맞죠? 거기서 그 비어있는 부분 뺀 거예요. 뺀 다음에 2분의 1하면은 네. 저기 그림대로 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됐어? 그래서 괄호한 정리하게 되면 540파이가 되고 여기도 정리하게 되면 60파이가 되고 그거의 전체 2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요. 그래서 기울어진 부분의 부피는 바로 240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원기둥 부분이야. 여기는 기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원기둥에서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빼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파이의 r제곱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6제곱 곱하기 10이 되고 여기에서 안에 있는 부분은 파이 곱하기 a제곱 곱하기 10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빼게 되면은 B 부분에 채워져 있는 부분의 부피는 32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개를 합산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입체 도형의 부피는 560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정육면체 한 면의 길이가 20cm인 정육면체가 있는데 이 정육면체 물을 가득 채운 다음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육면체를 넣었을 때 물이 넘쳤는데 이때 수면이 내려간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큰 정육면체 부피에서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를 빼주게 되면은 이 빠지고 남은 물의 부피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그 남은 물의 부피는 수면이 내려간 높이에서 밑면의 넓이에서 수면이 내려간 높이를 곱한 것과 같다는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마이너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마이너스 x와 같다는 식을 세울 수 있으므로 식을 계산해 주게 되면은 x는 2분의 5가 나오므로 수면이 내려간 높이는 2분의 5cm가 됩니다.
10cm를 제외한 15cm가 되게 되는데 이때 기울어진 부분 아니 총 선으로 나눠진 부분을 A와 B와 C라고 두었을 때 이때 기울어진 부분은 각각 A와 C가 되게 되는데 이때 기울어진 부분은 기울어진 부분과 똑같이 맞물리게 포개두게 된다면은 하나의 원기둥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A와 C의 부피를 함께 구해주게 된다면은 이때 A와 C를 원기둥이라고 두고 A는 파이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15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5를 빼주게 된다면은 이때 A와 C 원기둥으로 둔 A와 C의 넓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부피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기울어진 부분은 이 원기둥의 부피가 2분의 1과 같으므로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어 240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B의 부피는 원기둥에서 작은 원기둥을 빼주게 되면 나오므로 파이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10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0을 해주어 320파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총 이 세 개의 부피를 더해주게 되면 560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밑면이 닿는 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뿔이 있어요. 그 원뿔을 지점 5를 기준으로 하여 3회전을 시켰더니 제자리를 딱 돌아왔대. 그랬을 때 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는 게 문제야. 됐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뿔을 회전시켰다고. 네, 같은 위치에서 회전을 시켜가지고 3회전을 시키니까 이 처음 자리로 돌아왔대. 네, 그랬을 때 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네. 자, 그러면은 원뿔의 모선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두도록 할게요. 이 원뿔은 전개도상으로 만들게 되면은 원과 부채꼴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때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L이고요. 그거에 의해서 식을 대입을 해야 되면은 3파이 L이 돼요. 자, 그런데 3파이 L 이거의 세배한 값이 결국에는 큰 원의 원 5의 넓이와 어때요? 같아? 원 5의 넓이. 원 5의 넓이가 어떻게 되죠? 그 부채꼴의 넓이가. 부채꼴의 넓이의 세배가 원 5의 넓이와 같아지게 되죠. 3회전 시켰을 때 제자리에 돌아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부채꼴의 옆넓이는 지금 3파이 L이라고 했어요. 이거의 세배의 값이 지금 결국에는 부채꼴의 모선의 길이가 결국에는 원 5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파이 L 제곱이 돼요. 오케이? 좌변 정리하게 되면은 3의 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L이 되고 우변은 L을 두 개로 나눠서 표현하게 되면 L 곱하기 파이 곱하기 L이 되는데 여기 파이 L 모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L의 값은 9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부채꼴의 모선의 길이는 바로 9cm가 됩니다. 문제는 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밑넓이에다가 옆넓이를 더하면 되겠고 밑넓이는 파이 r 세제곱이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3의 제곱이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파이 rl인